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강하게 시장이 올랐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예전에 공포영화 귀신 나오는 공포영화 보면 귀신이 주인공을 유혹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환청 같은 게 들리죠.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네. 몇몇 언론들이 폭락해 계속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서인지 오늘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다행히 올랐는데 어떤 흐름인가요? 네, 오늘 흐름도 금요일과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요일부터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오전에 매수를 선물과 주식을 전부 다 매수를 해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유지를 하는, 그리고 이전까지는 중국 시장이 열리는 10시 반, 그리고 점심시간 들어가는 12시, 그리고 12시 반, 그리고 오후장이 열리는 2시, 이때마다 시장에 매도가 나왔어요. 선물이나 주식이나 매도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나왔는데 그런 흐름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이 장중 내내 빠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듯한, 금요일 날에는 12시 8분 정도에 외국 개인 쪽에서 선물을 한 1000계약 정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잠깐 있긴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흐름도 없었다. 예. 다만 그 특정 종목 한 종목이 많이 올랐다가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뭐 그런 게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제일 많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서비스 업종을 매수를 또 많이 했고, 그리고 제약 쪽을 샀다라는 거죠. 제약이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한번 크게 매도하고 나서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5일까지, 오늘까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실적을 다 내놔야 되거든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대체로 전년 동기 대비는 당연히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대부분 다 떨어지는 걸로, 예, 전망치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제가 보기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너무 우리나라가 하락이 컸었다. 예. 장중에 3,000포인트를 회복을 했다가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금요일보다 소폭 줄었어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데, 이게 지금 거미줄처럼 이평선이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네,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원래는 힘이 드는 건데 이게 하나씩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속도로 간다 그러면 뭐 3150 정도 부근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정치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부채가 어떻고, 오늘은 또 가계 부채가 뭐 증가 속도가 뭐 세계 최고다 뭐 이런 얘기, 예. 몇몇 언론들이 계속 이런 불안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왜 내보내냐면 선거 때문에 내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안 보다가 이런 거 갑자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불안한 거 아니냐. 뭐 댓글에도 있었지만 신용등급 바뀌면 금리가 폭등한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뭐 신용등급 내리면 당연히 금리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신용등급 내리면 다 금리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을 갑자기 내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뭐 부채 이런 거 때문에 갑자기 내리나요? 무디스나 S&P의 최근 그런 뭐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견조하다고 했어요. 견조하다고. 갑자기 신용등급을 내린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불안해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건데, 이 물가를 견디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유가가 빠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가가 지금 8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79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 바이든이 지금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유가를 끌어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추가적인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공화당도 그렇고 맨친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에서 돈을 더 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물가를 끌어내려야만이 통과가 된다는 얘기죠. 일단 뭐 의회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신감을 보였다 뭐 이런 뉴스도 있긴 한데, 좀 진행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렵다. 이런 물가에서 주가가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금요일 날 미국의 그 11월 미시간대 경제 지표 관련돼서 쭉 나왔어요. 소비자 신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태도 뭐 이런 거 쭉 나왔는데 안 좋았습니다, 이게. 소비자 신뢰가 66.8이 나왔어요. 이전이 71.7이었고 전망이 72.4였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미국 시간으로 15일 내일, 우리나라는 내일 밤에 열리는 건데 하여튼 열리는데 국무장관하고 왕위부장, 외교부장하고 이거 지금 대만을 놓고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재무장관이 미국 재무장관이 10월 달 경제 활동 참가율이 61.6%라고 그랬어요. 이게 2019년도에 63%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그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60.6%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직도 많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여성의 참여율이 57%. 이게 뭐 육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을 학교를 못 보내니까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떨어진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인텔이 중국의 청두에다가 공장을 추가로 확장해가지고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안 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주재의 중국 대사관이 미국 기업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네. 협박용 편지를. 협박용이라기보다는 위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지금 그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좀 계류 중인 그 반중 법안들, 그런 법안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폐지시키는데 기여를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중국과의 교역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대놓고 썼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편지를 보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통상장관이 18일 날 우리나라에 오는데 거의 뭐 10년 만에, 10년 만에 온다고 그러죠. 네.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지금 미국이 인도태평양 내 디지털 무역 협정을 구축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가입을 하라고 조금 이렇게 독촉, 종용 뭐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정치적인 뉴스들이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버티다가 이제 이쪽으로 다음 달에 민주주의 회의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도 또 초청이 됐는데 가야 된다라는, 그 화상으로 하는 건데 일단 네,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점점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일본도 내년에 국가 주요 시설에 중국 제품 사용하는 거 이거를 배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예. 중국이 지금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반발을 갖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각 보복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복을 당할 게 많거든요. 이번에 요소수,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요소수 확보가 일부 기업들이 아주 크게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지금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게 다행이라서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 터졌을 때 이거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좀 안 좋은 악재다,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예. 이게 중국이 경고를 했지만 만일에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이제 온갖 갖가지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과 이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없으니까 우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뭐 오늘 호주 국방장관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방어를 할 건데 그때 호주도 참여를 할 거다. 당연히 참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 지금 이제 좀 그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 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는 이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여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끌려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근데 정상회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뭐 잘해보자, 오늘 중국은 뭐 잘해보자, 좋은 뭐 협력을 뭐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먼저 정상회담을 하자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본의 3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0.8%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네. 지금은 전분기 대비해서 늘으냐 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본은 떨어졌다. 그리고 중국의 10월 주택가격 지수는 3.4%, 네, 이렇게 나왔고, 이게 뭐 크지 않다. 근데 지난번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아직 중국의 부동산 침체에 대한 뉴스는 많다. 그리고 10월 소매 판매, 중국의 소매 판매가 4.9%가 나왔어요. 근데 이전 4.4%, 이게 전망치가 3.5%입니다.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었어요. 네, 호재죠. 근데 오늘 중국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산업 생산이 3.5%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전이 3.1%, 전망이 3%였어요. 근데 3.5%가 나왔어요. 근데 10월 달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매 판매도 그렇고 산업 생산도 그렇고 늘었다. 근데 오늘 중국은 빠졌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올랐다. 오늘 아시아 시장 쭉 보면 중국만 딱 빠집니다. 이렇게. 예, H, 홍콩, 뭐 상해 전부 다 이렇게 딱 빠지거든요. 예. 중국이 지금 경제가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고 지금 중국, 미국과의 갈등에서 이게 좀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오늘 빠지는 거는 그런 거 때문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뉴스 보면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샀다. 뭐 1,400조 가까이 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중국에 지금 외국인 달러들이 들어가는 거는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하여튼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직 포착이 되고 있진 않다. 네. 시장이 지금 목요일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이렇게 지금 뭐 상승은 이틀째인데 반등 시도는 3일째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 지표를 보면 하락이 떨어질 때 강도가 강해지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골든 크로스 같이 이렇게 상승이 떨어지다가 뚫고 올라가는, 하락은 올라가다 내려가는 이렇게 나왔는데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상승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네.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말씀처럼 시장의 정치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이슈, 그리고 미국의 외교적 활동에 대한 뉴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이슈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 정상회담 때 뭔가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후회의 끝나면서 갑자기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후회담은 석탄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석탄 발전을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감축하는 쪽으로, 여기에 가장 강한 반발을 했던 게 중국하고 인도. 그래서 지금 어떤 이 민간단체나 뭐 다른 유엔 쪽에서도 이 설명해라,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뭐 지구가 가느다란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위태로운 지경인데 이걸 늦추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거기에 관해서 이게 좀 중국을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공동성명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은 석탄 발전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원자력 발전이 많긴 한데 중국 전역에 전기가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기존 발전소를 지금 폐기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금 뭐 얼마 전에 화웨이나 뭐 ZTE나 뭐 이런 거 거래 금지하는 거,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 협력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좀 헷갈릴 정도로. 네. 근데 명확한 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정상회담 때 이제 중국의 그 정치 회의도 끝났고, 네. 중국도 이제 뭔가를 생각을 하고 나올 건데 화상이지만, 예, 뭔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제가 생각에는 지금 트럼프처럼 갑자기 뭐 관세를 때려가지고 시장을 망가뜨리거나 중국 경제를 막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아직 정상 궤도에 진입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상에 어떤 충격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낮은 금리 상태에서 채권을 더 발행을 해야 되고 돈을 더 풀어가지고 미국 경제의 규모를 더 끌어올려가지고, 예. 중국은 지금 멈춰 있잖아요. 성장률이 지금 멈춰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미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를 거의 격차를 벌리는 게 지금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악재를 생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내용을 알 수 없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주목해야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식 흐름 중에 오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근데 오늘 뭐 실적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나왔어요. 오늘 뭐 모 언론에서는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 실적 쓰고 그 뒤에다가 PER 몇 배, 아주 친절하게 퍼 몇 배 이렇게 쭉쭉쭉쭉 써서 계속 뉴스를 올리더라고요. 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몇 배, 뭐 동국제약은 3.6배인가 뭐 이렇게 뭐 철강주는 지금 너무너무 평가가 고점을 찍었다고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3.6배, 어떤 거는 뭐 20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뭐 좀 짚어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끝났으니까 이제 실적을 보고 이 회사들이 전망을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뭐 인터뷰를 한 게 있으면 좋은데 인터뷰를 안 하고 실적만 발표를 했다 그러면 판단하기가 모호하거든요. 며칠 있으면 사업 보고서가 올라와요. 3분기 사업 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고 이 기업에서 사업 보고서가 2분기 거하고 3분기 거하고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안 좋은 기업들은 이걸 막 미화를 시키려고 막 업황을 막 길게 쓰거든요. 쓰고 막 좋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는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일단 그런 거를 봐야 되고 오늘 뭐 LG 이노텍 3일째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애플이 혼합 현실 기기를 이거 MR 기기를 출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8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LG노텍 쪽은 뭐 카메라 뭐 핸드폰에 5개, 여기에 8개.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AR 기기나 VR 기기 그리고 MR 기기 이런 게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센서거든요. 센서인데 동작 센서예요. 내 동작을 감지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컨텐츠가 변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QSI라고 제가 내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업종이 센서거든요. 네. 이게 레이저 센서, 동작 센서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QSI. 그리고 트루인. 이거는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하나 시스템하고 합작해서 오늘 그 별도 법인이 정식 출범을 했거든요. 네. 트루인 이런 거. 그러니까 센서 관련해서 만드는 거. 그리고 로보티즈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성남시에서 도서관에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책을 싣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냥 책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공원에서.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이거 이제 운행한다고 했거든요. 그 자율주행 로봇에 들어가는 구동 부품. 이 로보티즈가 만드는데 이게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에 관련돼서 자율주행하는 이거 센서, 센서, 라이다. 이거 만드는 게 유진 로봇이거든요. 네. 뭐, 근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노코 제가 계속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이 회사 주식은 주식수가 24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200% 발표를 했는데 이거 해도 800만 주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무상증자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했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금요일날 SK하고 이제 계약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몇 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걸렸나요? 네. 질질 끌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장에서 뭐 1조 원이다 뭐 뉴스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규모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계약 기간이 6년으로 나왔거든요. 이거 호재거든요. 호재. 네. 근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차익 실현. 오늘 많이 오르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빠졌거든요. 많이. 예.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다. 근데 이 패키징 회사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식이 LB루셈이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패키징 회사가 네페스 아크, 그 다음에 테스나 있고 그리고 해성 DS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LB루셈은 LB세미콘에서 이게 나온 회사인데 패키징 회사예요. 이 회사들의 매출하고 이런 걸 보면 네페스 아크하고 그리고 이 테스나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률이 20%예요. 근데 이것들하고 이 LB루셈하고 매출이 네페스 아크보다는 LB루셈이 2배 정도 많고 테스나하고는 비슷비슷한데 영업이익률이 이게 20%인데 LB루셈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LB루셈의 시총은 이 회사들의 3분의 1 수준이다. 예.
하나마이크론이 사실 패키징 회사들 주가를 거의 다 독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빠지면서 SFA 반도체, 네페스아크, 네페스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DDR5 보급한다 그래가지고 심텍, 뭐 저기 코리아 서키트, BH, 뭐 대덕전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대덕전자는 오늘도 계속 오르고 있다. PCB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났냐, 대만에 났냐, 뭐 얘기하면서 일본 업체들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PCB들 그런 것들은 또 봐야 되고, 그리고 패키징은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PCB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네.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애경유아가 내일 이제 합병해서 신주 상장을 하는 날이에요. 지금 애경유아의 주식수는 3,200만 주인데 내일 상장되는 주식하고 다 합하면 4,850만 주 되거든요. 1,600만 주 정도, 50%가 늘어나는데 이게 발행가가 12,980원, 892원이죠. 네, 12,890원, 12,900원 정도. 지금 12,900원 밑에 있어요. 네. 애경유아를 제가 공부하기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9월 달에 급등할 때 9월 9일 날인가요? 13,000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20%, 15,600원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지속돼야만이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17,000원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거 못 버티면 마이너스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됐다가, 지금 이제 턴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이게 합병 때문에, 특이한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죠. 내일 이제, 이게 상장이 되니까, 내일은 좀, 내일부터는 흐름이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NC소프트, 네. 오늘 그 상한가 칠 때, 슈퍼개미가 3,500억치 주식을 사가지고, 70만 주를 샀는데 20만 주를 팔고 50만 주를 보유 중인데 이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선물 쪽에서 큰 이익을 낸 거 아니냐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버티다가 갑자기 오후에 빠졌거든요. 네. 근데 빠질 이유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네. 하여튼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질문에 카카오페이 뭐 그 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냥 외국인이 그만큼 뒤늦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거를. 네. 청약해서 받은 거를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신고를 한 거예요. 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종목들 실적 발표 끝났으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면 계속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